오늘날 한국은 세계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 때문인데요. 무척 깐깐하고 효율성을 중시해 한국에서 그 상품이 인정되면 세계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났죠. 좋은 상품이기만 하면 가격이 비싸도 구매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퀄리티가 낮으면 바로 외면받는 곳이 바로 한국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기에 아주 좋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깐깐한 한국인들에게 맞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성공해서 해외로 역수출되며 대박을 친 브랜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한국에 1,500여 개의 점포가 포진되어 있는데요. 매장 수 순위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을 대하는 스타벅스의 태도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스타벅스의 서비스 체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맞춰가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매출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게 한국은 각별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서비스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4년에 한국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한 사일엔 오더입니다. 사일엔 오더는 매장 반경 2km 내에서 원하는 메뉴를 미리 주문하고 결제한 뒤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문이 밀려 긴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아주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과연 빨리빨리의 민족이자 IT 강국에 사는 한국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답습니다. 이런 서비스 개선 덕에 주문 건수는 빠르게 늘었고 사일엔 오더의 누적 주문 건수는 2억 건을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사일엔 오더를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일엔 오더가 환상적이라고 말했죠. 그는 또한 본사 IT 관련 팀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이후 사일엔 오더는 미국 본사로 역수출되었고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등지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이 기능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전체 주문건의 20%를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일엔 오더 외에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화상 주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도입한 것인데요. 비대면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굿즈와 각종 디자인 역시 스타벅스가 한국에만 솟는 애정인데요. 스타벅스가 출시하는 모든 제품, 상품과 패키지, 매장 내 사이니지를 포함해 본사인 미국과 한국에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굿즈가 많은데요. 본사가 있는 미국에 비해서도 굿즈가 훨씬 예쁘고 다양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타벅스 디자인팀은 특히 한국적인 디자인을 상품에 담아내는 데 힘을 쓰고 있죠. 제주의 수국, 경주, 서울 등 한국의 유명 도시, 훈민정음과 한글 등 다양한 소재를 독창적으로 표현해 해외 네티즌들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벌어들인 수익금은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그 수익금은 뜻깊은 곳에 쓰이게 된다고 하니 마음이 참 훈훈해지네요. 한국인 입맛에 맞췄다가 대박난 브랜드, 그 두 번째는 버거킹입니다. 세계 2위의 햄버거 체인점인 버거킹의 역대 인기 메뉴 중 하나는 콰트로 치즈와퍼인데요. 사실 이 콰트로 치즈와퍼는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2013년 버거킹 한국 본사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고소한 치즈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모짜렐라, 아메리칸, 파마산, 체다 4가지 치즈와 직화로 구운 순소 고기 패티 위에 양상추와 토마토, 양파 등을 곁들여 만들었습니다. 한정 메뉴로 기획했던 콰트로 치즈와퍼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6개월 만에 정식 메뉴로 재출시되었죠. 콰트로 치즈와퍼는 버거킹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출시되고 중국, 일본, 필리핀, 영국, 뉴질랜드 등 해외 시장에 역수출되는 등 전 세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역대 선보인 기간 한정 메뉴 중 두 번째로 높은 판매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죠. 콰트로 치즈와퍼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수출을 제한한 게 아니라 미국 본사의 요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 시장에서의 큰 인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콰트로 치즈와퍼뿐만 아니라 치즈 퐁듀와퍼도 일본 등으로 역수출되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성공한 패스트푸드점은 버거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상품을 출시해 성공한 다른 브랜드는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달고 짠 맛이 가장 맛있는 것을 알고 짭짤한 메뉴로 식사를 하고 난 뒤엔 달콤한 디저트로 입가심을 해왔는데요. 맥도날드는 이런 한국인들의 입맛을 저격해 솔티드 카라멜 와플콘을 출시했습니다. 맥도날드의 본사 레스토랑에서는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 중 인기가 가장 높은 글로벌 인기 메뉴를 골라서 출시하는데 한국에서 출시한 솔티드 카라멜 와플콘을 골랐습니다. 한국 입맛에 맞췄다가 대박난 브랜드, 그 네 번째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한국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지 않는 겨울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한 기념일 등을 위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여름보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판매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비수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었죠. 이 역시 한국 베스킨라빈스에서 역수출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 본사에서 역수출 러브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2009년에만 미국 베스킨라빈스 본사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9,600개를 수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동의 6개국 등에서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수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죠.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본사 임원은 뛰어난 맛과 디자인의 한국 아이스크림 케이크 덕에 베스킨라빈스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격찬하기도 했습니다. 안주하지 않는 한국인들답게 국내 연구진들은 새로운 개발에 착수합니다. 베스킨라빈스 연구진은 특수 커팅 칼날과 미끄럼 방지 장치들을 개발하기에 이르죠. 높은 수압으로 영하 20도의 아이스크림 덩어리를 순간적으로 정교하게 잘라내는 워터컷 기술도 2011년에 한국 베스킨라빈스가 자체 개발해냅니다. 이 기술로 조각 케이크를 여러 개 잘라 구성한 와추원 케이크는 출시 한 달 만에 30만 개가 팔리게 되죠. 그랬더니 또 러브콜이 옵니다. 미국 본사와 중국, 중동 등에서 수입 요청이 끊이지 않았죠. 현재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각국으로 역수출 중인 한국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2009년 첫 수출 이후 매년 연평균 28%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성공의 당시 베스킨라빈스 CEO였던 트래비스는 미국 방송에 나와서도 한국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극찬하고 나섭니다. 던킨 그룹을 통틀어서 미국 본사보다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베스킨라빈스 인터내셔널이야말로 왕관의 보석이라고 최상의 칭찬을 한 것이죠. 이어 베스킨라빈스 사업의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다. 던킨 그룹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가진 잠재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그야말로 놀라운 숫자라고 덧붙여 마지막까지 한국 베스킨라빈스를 극찬하여 화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버거킹, 맥도날드 등의 성공을 지켜보던 쉐이크쉑은 이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하죠. 한국 치킨의 인기를 실감한 쉐이크쉑은 2021년 초에 한국식 양념치킨 버거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자신감에 찬 쉐이크쉑은 이를 미국으로 역수출하기로 합니다. 한국식 버거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해외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 쉐이크쉑은 더욱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메뉴가 출시되자 출시 전 그 좋았던 모든 반응들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질타를 받기에 이르죠. 이게 한국식 치킨버거가 맞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쉐이크쉑에서 출시한 한국식 치킨버거를 먹은 요리 전문가인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식 치킨의 정수는 2번 튀겨 더욱 바삭한 것에 있다. 단순히 매콤한 고추장 베이스 소스만을 입힌 것만으로 한국 치킨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랬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쉐이크쉑 측은 한국의 맛을 세계에 더 알리고 공유하고 싶었던 의도라며 자신들이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한국식 치킨버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진짜 한국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맛을 꼭 보시길 바란다고 한식을 선전하며 해프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뭐든 먹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역수출 사례를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정말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체인점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 빠르게 발맞춰 성공을 거두어 세계를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